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보험 중에 한 가지 또는 여러 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좋은 혜택과 보장을 받고 있으신데요. 근데 중요한 사실을 몰라서 정말 끔찍한 실수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 가입할 수 없는 보험들이거든요. 근데 그 혜택이 좋은 보험들이 왜 없어졌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 혜택을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실비보험, 암보험, 수술비보험, 종신보험 등 여러 보험이 있으신 분들도 있고 딱 필요한 몇 가지만 준비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험을 여러 가지 가입하신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보험에 어떤 특약이 있는지 다 알지 못하고 내 보험을 100% 활용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온다면 가장 먼저 보험을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가입할 수 없는 좋은 혜택의 보험들을 해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꼭 끝까지 확인한 후에 해지하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다면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첫 번째는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요즘에는 수술비 특약 가입하실 때 1에서 5종부터 1에서 9종까지 또는 엔드 수술비 등 이런 수술비 특약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과거에는 1에서 3종 수술비라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이 수술비 특약은 현재는 다시는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그 이유는 2007년까지만 가입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손해보험사의 상품이 아닌 생명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상품입니다. 만약 내 보험이 생명보험사 상품일 경우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이 1에서 3종 수술비 특약을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으로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금은 수술비에 보장하지 않는 치조골 이식 수술들을 보장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이 만약 임플란트를 하실 경우에 치아 손상 정도에 따라 뼈 이식 수술, 즉 치조골 수술을 많이들 받으시는데요. 이 수술은 실비나 요즘 나오는 수술비 보험에서는 보장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은 수술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내 사비로만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과거의 1에서 3종 수술비에서는 2종으로 보상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종에서 100만원이 설정된 경우 100만원을 지급받으시는 거죠. 여기에 추가로 백내장, 척추수술, 치액수술 등도 보장을 해주는데요. 이 수술들은 현재 가입 가능한 1에서 5종 수술비에서도 지원을 하긴 하지만 보장 금액이 낮습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는 현재 판매하는 수술비의 경우 1종 수술로 포함이 되는데요. 보통 1종 수술비는 20만원 정도로 보장 금액이 적습니다. 하지만 1에서 3종 수술비는 2종에 해당하여 100만원을 보장해줍니다. 또 1에서 3종 수술비는 재앙절개, 치해까지도 보장을 해주죠. 현재도 보장을 해주는 회사들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전혀 보장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1에서 5종 수술비가 더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암수술이나 머리를 여는 개도술, 가슴을 여는 개용술 같은 경우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2에서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수술은 위험도가 따르는 수술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받을 확률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정리해보면 치조골 이식 수술, 백내장, 치액수술, 제왕절개 등 비교적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수술들은 1에서 3종에서 보장받을 수 있고 장기이식이나 개도술 같은 큰 수술의 경우는 1에서 5종 수술비를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해지하시면 안 되는 보험 두 번째는 대형보험사의 여성보험입니다. 2003년도까지 판매했었던 보험인데 10년 납이나 20년 납으로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쯤 납입 기간은 끝나고 만기까지 보장만 받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제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왜 납입을 다 하고 해지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해지 환급금 때문이었습니다. 보험의 납입 기간이 종료되고 오래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지 환급금이 내가 냈던 보험료보다 더 커지는 일이 간혹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느끼는 상황이 온다면 이 커진 해지 환급금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큰 목돈을 마련하는 게 가능한 거죠. 하지만 정말 내가 급한 게 아니라면 이 보험은 꼭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여성만성질환 수술 시에 500만원이 지급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다른 보장들이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갑상선질환, 당뇨, 고혈압, 관절염, 무지외반증 등 많은 여성 만성질환들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40대, 50대, 60대 여성들에게 많이 보여지는 무지외반증의 수술비 같은 경우 이 보험에선
사지의 후천성 변형이라는 내용에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또 이 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요실금 수수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요실금 같은 경우는 1세대나 2세대 실비의 경우 보장을 하고 있지 않은데요. 보험 중 가장 넓은 범위의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받지 못하면 아쉬운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여성보험에서 500만원의 지원을 받는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여성 만성질환을 보장한다니 해지하면 안 될 정말 좋은 보험으로 불릴만한 보험인 것 같습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세 번째는 일반상해 의료비입니다. 이 특약은 2009년 7월 30일까지만 판매된 특약 중 하나인데요. 요즘과 같이 표준화가 이루어진 실비와는 다르게 이전 1세대 실비는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보상 한도가 보험사마다 달랐는데요. 입원 진료 시 어느 보험사는 3천만원, 어느 보험사는 1억까지 보상의 한도가 상품마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대한 실손의료비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입원과 통원으로 나뉘어진 상해 입통원 의료비와 일반 상해 의료비로 나누어졌는데요. 입통원 의료비는 입원 시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에 선택할 수 있었고 자기부담금이 없이 100% 보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통원의 한도는 10만원, 3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었고요. 자기부담금 5천원 공제를 한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입원과 통원에 관계없이 100만원에서 1000만원 중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도를 입통원 의료비에 비교했을 때 보장되는 금액이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여기서 입통원 관계없이라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장기 입원을 하게 되었다면 당연히 한도가 훨씬 높은 상해 입통원 의료비가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제 고객님들의 경우를 보았을 때 정말 적은 확률로 보여집니다. 보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내가 MRI 통원으로 찍게 된다면 통원 한도를 10만원으로 설정하신 분들은 10만원을 제외한 몇십만원의 차익에 대해서는 본인이 다 부담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이 통원과 관계없이 보장이 되다 보니 하루에 1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한 거죠. MRI 비용이 몇십 또는 몇백만원이 나오더라도 5천원만 공제한다면 나머지 차익이 전부 보장이 되는 겁니다. 정말 좋은 혜택인 거죠. 또 현재는 급여 항목에만 보장하는 한의원 치료에 대해서도 보장을 합니다. 한의원은 대부분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보장이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로 발생한 병원비는 내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나 상대방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 100% 지급을 해줍니다. 산재사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내가 내는 비용이 없다는 얘기인데 내가 낸 돈만큼 보장을 받는 실비보험에서 만약 내가 낸 돈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금을 받는 건 불가능하죠. 하지만 일반 상해 의료비는 의료비의 50% 정도를 추가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보험에서 1000만원을 보장받았다. 이런 경우에 의료비의 50%는 추가적으로 보장이 되는 겁니다. 또한 산재 등으로 허리보호대, 목발 등 보조기구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일반 상해 의료비를 가지고 있다면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네 번째는 암보험입니다. 여러분, 보통 암보험은 하나씩 가지고 있으시죠? 여기서 말씀드리는 암보험은 2007년 4월 이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인데요. 현재는 갑상선암의 경우 유사암으로 분류되고 일반암 진단금의 20%만 보장되죠. 일반암 5천만원을 설정해야 갑상선암이 1천만원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암보험은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포함하여 지급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일반암을 5천만원 설정하면 갑상선암도 20%가 아닌 일반암과 동일하게 5천만원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국가암정보센터 자료를 보시면 암 발병률 1위가 갑상선암인 걸 볼 수 있으신데요. 과거에는 갑상선암도 일반암으로 진단비를 지급하였으나 워낙 발병률이 높아 청구가 많아지다 보니 보험사의 손해율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하여 일반암의 20%만 설정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변경된 건데요. 따라서 2007년 4월 이후 갑상선암을 유사암으로 구분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 2022년 1월 사이에 일반암과 유사암을 1대1로 설정할 수 있게 상품을 출시했던 적이 있죠. 만약 이 시기에 암보험을 가입한 분들이 있으시다면 해지하면 안 되고 먼저 내가 가입한 보험증권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다섯 번째는 일상배상책임 특약입니다.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이라면 해지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증권을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일상배상책임 보험은 어떤 부분을 보장하냐,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요. 일상배상 책임특약은 내가 고의가 아닌 실수로 남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손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특약입니다. 내가 지나가다 옆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 옆 사람이 들고 있던 핸드폰이 파손되었다든가, 내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누수 피해를 끼치게 되었다든가, 이런 정말 넓은 범위에서 보장이 가능한데요. 현재 가입 가능한 일상배상 책임 특약의 경우에는 20에서 50만 원가량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8월 이전의 일상배상 책임보험 특약의 경우 자기부담금을 2만 원만 내면 모두 보장이 가능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내 자녀가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다가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를 부순 경우 자기부담금 2만 원만 내면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동차가 아닌 다른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더라도 자기부담금 2만 원만 내면 보상이 됩니다. 또 현재 가입 가능한 일상배상 책임특약의 경우 보험료가 변동이 되는 갱신형만 가입이 가능하신데요. 2009년 8월 이전에 일상배상 책임특약의 경우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2만 원인데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니 요즘 일상배상 책임보다 정말 좋은 조건으로 보장을 받는 게 가능한 거죠. 오늘은 해지하면 안 되는 보험 5가지를 설명드렸는데요. 정리를 해드리자면 1에서 3종 수술비 보험, 여성보험, 일반 상해의료비, 특정한 시기에 가입하셨던 암보험,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까지, 제가 소개해드린 이 5가지 보험은 해지 전 꼭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만약 내가 이러한 보험들에 가입을 한지 모르겠다, 또는 이 중에 내가 가입한 보험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께 보유한 보험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건데요. 본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네이버 어플을 활용하시는 방법인데요. 네이버 어플에 들어가신 뒤 상단에 있는 동그란 페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 자산 항목들이 쭉 보이는데요. 조금만 아래로 내려와 보시면 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들어가셔서 상단의 보험 연결을 눌러주시면 41개의 보험사들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부 선택된 상태에서 보험들을 연결해 주시고 본인 인증 및 동의를 하시면 이렇게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카카오톡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카카오톡 앱을 들어가신 뒤 우측 하단에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자산 항목이 보이실 겁니다. 자산 항목을 눌러주신 뒤 여러 메뉴가 쭉 나오실 텐데 아래로 내려가셔서 자산 바로가기에 보험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험 버튼을 눌러주신 뒤 나오는 화면에서 물음표에 체크, 본인 인증해 주시면 내가 가입한 보험과 월 보험료까지 모두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1일로부터 1년입니다. 병원비 청구도 가능하니 꼭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내 보험 확인하는 방법이 생각보다 아주 간단하죠? 평소 많은 분들이 자주 쓰는 어플들로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 어렵지 않으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 가능하지만 내 보험의 적립보험료가 얼마나 있는지, 어떤 특약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보다 자세한 정보들은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더욱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해당 보험사에 직접 문의를 하셔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너무 바쁘고 보험사에 이것저것 전화하기 너무 귀찮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보험 돋보기로 연락주시면 꼼꼼하게 제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도움이 되는 유용한 영상이니 주변 지인분들도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했으며 유효기간은 11일로부터 1년입니다.